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김선영 대표님하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국내 주식시장이 미장의 급락 나오면 여지없이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고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깨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상당히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내외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도와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밸류 프로그램 네. 열심히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외부적인 이슈에 너무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사실 시장은 이번 제가 3분기만큼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시장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3분기만큼은 조심하자라고 제가 지난 2분기부터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3분기는 뭐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보통 7, 8월 달에 휴가 갔다 와서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9월 달은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드레싱 들어가는 기간이기도 하고 네네. 게다가 또 지금 딱 하필이면은 다음 주에 쓸 우리나라 추석 기간 동안에 쓸 미국의 FOMC에서 네네. 진짜 피벗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요인들이 좀 겹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겹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외부적으로도 겪고 있는데 더하기 국내적으로는 첫 번째 신용융자가 너무 높고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33%, 35%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됐었던. 어느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20%대요. 20%대. 네, 20% 지금 30%가 넘으니까 넘습니다.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40%가 넘어가면 항상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38%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30% 이제 8월달 초반에 이제 한번 밀리면서 좀 확 밀렸었는데 신용이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신용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몇 년 동안 사실 뭐 경기 침체설부터 매도 안 하시고 그냥 장기 투자로 쭉 묶어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종목 마이너스 30, 40, 50이에요. 근데 지수는 밀렸고 우리나라 저평가 구간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뭐 반도체도 밀리고 있고 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현금이 없어 이런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돈 훔쳐오지 않는 이상 사실 내가 돈을 좀 그나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투자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이제 몰려버리면서 좀 애매해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원래는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연기한다 이런 얘기만 나올다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당 대표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그냥 당론대로 가고 이제 수정한 대로 이제 가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영향 뭐가 있겠냐, 뭐 상위 몇 %만 상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거꾸로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넘어가죠. 근데 국회의원 수는 200명인가요? 그럼 과연 그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군대도 보더라도 군대도 스타들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스타들이 군대 전반적인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사 제가 띄워드린 대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이제 시장에서 159조 이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밑에 되게 기사를 잘 써주셨는데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로 정부 추산보다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다. 더 거칠 세금은 1조 5천억에 불과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대표님 아시겠지만 연말만 되면은 지수 밀리잖아요. 맞아요.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제가 한참 대주주 양도세도 막 그 대상을 완화한다면서 더 늘리려고 할 때 제가 온갖 방송 다 나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늘리면 말이 안 되고 무슨 대주주가 무슨 뭐 종목당 10억이냐 이건 전체 지분으로 지분 퍼센티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족 합산 얘기도 났었잖아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온 가족이 이거 명절날 다 모여가지고 야 너 몇 주인지 다 까봐.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막았었거든요. 겨우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는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래 기본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북한이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는 나라 이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커가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도 대주주 양도세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더 시장을 좀 암울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거기다가 금투세까지 포함되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나는 어떤 한 분의 말씀이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열심히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라.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의 발목은 열심히 한 사람의 발목은 붙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금투세는 이거는 진짜 시장의 발목을 잡고요. 개인 투자의 발목을 잡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막 이번 3분기 때 다 몰리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앞에서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꼬여 있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결국 전 해결이 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윈도우 드레싱, 잘 뭐 개념 워낙 잘 아시겠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뭐 눈에 보기 싫은 거 종목들 빼는 거잖아요. 그럼 빼면은 그 현금이 생기겠죠. 근데 그 현금을 과연 불태워서 없애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종목을 매도하지만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어떤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 가지고 리밸런싱 물량이 나왔대서 우리가 뭐 겁먹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리밸런싱을 다시 종목을 다시 이제 리밸런싱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물량이 나왔을 때 문제다. 그것도 결국은 그냥 갔다 와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현금 확보해가지고 수익 난 거 빼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밸런싱이나 이렇게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걔들 매도해서 그 금액 다시 매수할 금액이에요. 어차피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금액이거든요. 네. 도망갈 금액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이제 요건 좀 다른 차트긴 한데 사실 이건 연준 자산 차트거든요. 근데 연준 자산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요 차트를 좀 잘 보시면 그 사이 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로 보시면 이제 이게 리세션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몇 년 안에 경기 침체 항상 왔었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결과하면 이게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건가라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려보다는 지금 연준이 최근에 되게 컨트롤을 전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이 늘었는데도 조금씩 줄여가는 속도를 잘 줄여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많이 잡았다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 절대 쉽게 잡을 수 없다. 이건 무조건 경착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저도 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연착륙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연착륙화 지금 되고 있고 요즘 경착륙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3분기 때 이런 뭔가 잡음들 이런 이제 어떤 진통의 시간이 이제 그 이후의 거를 좀 미리 우리가 선반영해서 이제 얻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나갔었던 수급들도 어차피 리밸런싱에서 다시 들어올 수급들이고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을 겁을 내고 도망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어떤 긍정적 요인 같은 거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긍정적 요인들을 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빨리빨리 하나씩 좀 제거돼 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되게 뭔가 애매하게 나왔죠. 이거 뭐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고용보고서 보고 느낀 거는 50bp는 안 하겠구나. 이제 50bp는 안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요건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스크린샷한 건데 현재 기준으로 이번 9월 FOMC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퍼센티지가 일단 25bp가 70%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50bp가 3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퍼센티지가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단은 50bp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만약 연준이 50pp를 했으면 진짜 이거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던 시점일 것 같아요. 근데 50pp는 사실 바랬던 게 월가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그리고 이번 주도 수요일도 CPI 발표되죠. 그리고 화요일인가요? 또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가 처음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뭐 지표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조금 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되게 큰 이슈들이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천천히 느리지만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빅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주셨는데 최근 흐름 보니까 와 애플만 견조해요. 애플이 나스닥을 떠받치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엔비디아랑 뭐 지금 뭐 사실 뭐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그 메타, 뭐 구글 뭐 다 박살나던데 여전히 빅테크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한테는 빅테크가 지금 좀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솔솔찮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빅테크가 여전히 긍정적인지랑 빅테크 중에 그 가장 매력적으로 꼽으시는 종목이 어떤 건지. 그냥 시원하게 답변 드리면 그냥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M7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오. 그리고 애플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M7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고 M7에서 빼라고 했던 두 개 기업이 있는데 그게 애플 아닌가요? 네, 그죠? 애플이랑 테슬라죠. 테슬라죠. 예, 네, 예. 애플 테슬라. 네네.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웅달 나와서도 AI랑 정말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두 개 기업인데 두 개 기업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왜냐하면 그건 이제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AI의 뭔가 멘트를 많이 안 날려줘서 그렇다. 사실 애플도 보면은 이름만 AI가 아니지 무슨 인텔도 이거 다 있다. 맞아요. AI 네. 인공지능 서비스가 애플도 계속 있었다. 맞습니다. 네. 말을 안 해줬을 그뿐이지. 그쵸. 네. AI라는 단어를 안 해줬을 뿐이지. 그러고도 있다 애플 확 올라왔죠. 테슬라도 좀 어느 정도 반등했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뺄 수가 없잖아요. 로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그때 정말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애플이 다시 M7으로 들어와서 역시 애플, 뭐 역시 테슬라 이런 얘기 듣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그 지금 M7을 거의 받쳐주고 있죠. 나스닥 맞습니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애플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비판을 받았던 그때 애플 제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렸을 때 엄청 그때도 막 꽉 아 그때 또 채팅창 막 네. 애플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결국 미국 전반적인 부분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월가라 봐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는 네. 이게 너무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예상 수준의 매출 가이던스에 실망했고 장외 주가가 6% 하락했고 네. 그날 이후에 주가 계속 뭐 10%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 가이던스나 예상치라는 것도 결국 누가 만드냐면은 월가 애들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럼 저는 쥐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실망해?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전 사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컨셉이 있어요. 그럼 그 컨셉보다 못 나왔어. 그럼 쥐들이 컨셉 잘못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컨셉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빠지면 주가가 밀어요. 그러면 맞네요. 아니 네. 니들이 못해가지고 니들이 떠는 건데 그거 뭐지? 일단 오케이. 그래 알았어. 니들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이건 내가 이제 리스펙 해줄게.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떨어져서 하락하는 건 내가 이해해. 근데 예상치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네. 딱 예상치대로 그러네요. 나왔어요. 브로드컴이. 그런데 실망이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표님? 본인들이 만들어낸 가이던스인데 그 정도로 나왔으면 상줘야 되죠. 그렇죠. 상줘야죠. 오히려 저는 매출 가이던스가 딱 걔네들이 얼마를 찍었는데 그것보다 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나와도 틀린 거죠. 네네. 적게 나와도 틀린 거고 그러네요. 딱 그대로 나오면 맞춘 거 아니에요. 맞췄네요. 상줘야죠. 네네. 그 애널리스트 상줘됩니다.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이래요. 이건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럼 이 월가 애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다 매출 가이던스를 쫙 만들어 놓고 한 10% 다 내리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내리면 돼요. 그럼 다 우리의 예상치보다 높아졌어.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월가는 저는 거의 이거는 무력 시위라고 봐요. 월가가 지금 거의 뭐 계속 금리 인하를 해라, 뭐 푸시하고 있고 나와가지고 연준이 실기했다, 파월 의장 맨날 욕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언론을 만들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그 스텝대로 안 와주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시장을 막 이제 막 망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금 월가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나갔다가 뭐 다시 리밸런싱 되고 막 온갖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패드워치를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패드워치를 제가 항상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패드워치를 누가 만드냐면 CME에 있는 선물 트레이더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이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금리 인하, 패드워치는 심지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90%로 봤어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거는 저 매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번 3분기 들어오기 전부터 2분기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목표가 가이던스를 해놓고 그것보다 미달하면 그거 실망해서 시장을 밀어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고 숫자를 봐라. 몇 퍼센트가 성장했고 몇 퍼센트가 올라간 이걸 봐라. 아니 브로드컴이나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뭐 매출 뭐 몇십 프로씩 몇백 프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과연 못 나오는 거냐고요. 이거 거꾸로 그러면 그거 못 나왔다라고 하는 증권사 그 월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은 인생을 그렇게 몇 년 1년마다 몇백 % 성장하냐고. 네. 못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건 진짜 맞아요. 억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지금 월가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파월 욕을 하고 막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뭘 느꼈냐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이 좀 미쳤구나. 월가가 미쳤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가이던스가 얼마, 뭐 가이던스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잘 나오면 땡큐죠. 네네. 근데 너무 가이던스에 이런 걸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포트나 투자가 완전 망가집니다. 가이던스도 결국은 이제 어떤 증권사나 어떤 이제 외부적인 사람의 이제 목표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연매출로 매년 10% 혹은 15%만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난 들고 있을 거야. 이런 원칙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거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너무 이런 거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준이 시장 끌어내리는 게 연준이 자기네들이 더 금융자산을 싸게 살려는 의도인가요? 그렇게 보세요? 시장이? 네, 저는 그렇게 시장 그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자기들이 더 금융자산을 싸게 살려고. 그런 거 저 분명히 그것도 있다 봐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딱 일치하면 좋은데 그러면 베스트인데 외국인 사는 거랑 기관 사는 종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수급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외국인으로 가야 돼요. 외국인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방송 거의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죠. 요건데, 요거. 네, 요건데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주요 주체가 개인, 외인, 기관이죠. 근데 개인은 이제 한 번도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한 적이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좌지우지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계속 트레이딩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해야죠. 저 분기 평가 왔죠. 이제 9월 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이죠. 그쵸. 그러니까 바빠요. 기관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생각 겨를 없습니다. 어쨌든 그쵸. 지금 수익을 내고 지금 차익 실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그걸 올려야지 보너스도 받고 회사에서 안 잘리고 하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기관 수급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외국인이 어떻게 매수하시는지 위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MSCI 히트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MSCI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뭐 편입되고 편출되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편입되면은 인덱스 자금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한동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편출되는 기업이면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손이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코리아 인덱스만 딱 보시면은 이게 제일 최근 겁니다. 지난달 30일 거죠? 30일 건데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이 딱 이거예요. 그냥.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1위죠. 39.75%. 그리고 그 밑에 3위에 삼성전자 PR, EF가 있죠. 요거는 이제 우선주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얼마냐면은 34%예요. 거의. 34%면 33. 몇 프로 치면은 100% 중에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한국은 그냥 3분의 1이 삼성전자다. 그리고 SK하이닉스 7.95. 그리고 그 밑에 현대차, 뭐 KB, 셀트리온 있죠. 바이오 중에 제일 높이 있죠. 셀트리온이. 그리고 기아가 좀 내려왔네요. 기아가 있고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8위 있고 2차 전지 중에 제일 높은 게 포스코홀딩스고 그 밑에 신한, 네이버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은행주들 KB랑 신한, 요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막 그때 막 공매도 중지 뭐 막 이런 얘기 할 때 공매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배당 성향만 올려라. 배당 성향만 그때도 막 공매도 중지시키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때 막 난리치던데 제가 그때 방송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매도 중지해도 외국인들 안 나간다. 걔들이 바보도 아니고 안 나간다. 걔들은 뭐 다른 식으로 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나간다. 외국인 나가는 거 무서우면은 차라리 각 기업들 푸시해가지고 배당 성향만 올리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외국인 들어올 거다.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주장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밸류 프로그램이란 걸 하면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잘하는 기업들한테 푸시를 우리가 좋은 걸 혜택을 주잖아요. 베네핏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 증권사들 얼마나 많이 해요. KB 올라오잖아요. 신한 올라오잖아요. 딱 KB가 신한이 외국인이 바라보는 때 니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니들이 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주가 돼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재밌는 기사 나왔어요. 요거 바닥을 다졌나? 2차 전지주 담는 연기금과 외국인. 제가 오늘도 이거 아까 한경방송에서 하고 온 건데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은 저는 특히 금융투자 이런 데 네네. 들어오면 믿지 마. 단타성. 쟤들 또 나간다. 네네. 믿지 마라. 근데 연기금은 달라요. 기관에서 유일하게 다른 게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좀 제가 연기금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연기금 좀 편을 좀 살짝 좀 들어드리면 네. 연기금은 철저하게 얘네들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건 우리나라 내적인 아까 저기 금투세 같은 이런 쓸데없는 네네. 것들 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좋으면 제가 봤을 때 연기금 우리나라 투자 비중 올립니다. 네네. 근데 그만큼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내린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투자 매력도가 미국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만들고 앉아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를 항상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저는 평생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막 밑에서 막 이제 다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밑에서 받쳐주죠. 삼성전자 받치고 다 받쳤어요. 받치고 있다가 자 그럼 받친다는 얘기가 뭐다? 싸게 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죠? 싸게 사고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싸게 받쳐줘. 퍼센티지로 얘네들은 항상 매수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올라오겠죠 주가 쭉 올라오면은 연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국내 주식은 몇 퍼센트 뭐 그중에 삼성 몇 퍼센트 비중이 딱 있어요. 근데 저기 예를 들어서 100원까지 내려가가지고 1% 비중 매수했는데 요게 1,000원으로 올라면 10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1,000원이 비중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넘는 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금은 항상 욕을 먹는 게 밑에서 받칠 때는 연기금 형님밖에 없어 이러다가 조금 올라오면 이제 지수도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올라오면 항상 그 퍼센티지가 넘기 때문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욕을 먹죠. 야 이들은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확 분위기 망치고 있냐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연기금은 항상 그렇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딱딱 매수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연기금이 지금 2차 전지주 들어왔다는 거는 바닥권이라 받칠 때가 됐다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외국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믿을 만한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믿어야 되는데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특히 외국인이 LG엔솔과 연기금이었나 외국인이 LG엔솔을 최근에 10몇 걸요. 뭐 엄청 연속으로 매수를 연기금 맞아요. 8월 한 달 동안 네, 신매수 연기금이죠. 847억인가 1등이에요. 네.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진짜 뭐 2차 전지나 이쪽도 전기차 쪽이 바닥을 거의 뭐 전 찍었다 생각해요.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 자꾸 외부적인 수급이 꼬이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라 보지 지금은 누가 봐도 언더슈팅이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폭스바겐 말씀드렸잖아요.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 봤어요. 왜냐하면은 폭스바겐이 그때는 전기차가 너무 핫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뭐 BMW, 벤츠 전부 다 막 전기차로 달려들 시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스바겐 달려든대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그래도 다른 차에 비해서 이제 가격대가 좀 그래도 낮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네. 어떻게 뭐 기술력이 있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니면 뭐 좋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나? 기다렸죠. 갑자기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을 인수한대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답 나왔다. 중국에 있는 전기차한테 생산을 니들이 하고 거기다 폭스바겐 네임을 로고를 달아서 판답니다. 그 순간 니들이 나중에 희생양이 되겠구나. 나중에 전기차 진짜 이거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은 니들부터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이 딱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투자 오래 하다 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시키고 이제 줄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독일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준다고 하게 되겠습니까? 기술력 차이인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도 기술력이 있는 쪽이 버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CATL 회장이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화재 이런 게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기술력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중국 기업들한테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괜히 다른 기업들 때문에 CATL 제품들은 괜찮은 제품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게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나머지 중국 제품들이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이제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CATL 회장이 직접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해외 유튜버인데 어떤 이제 이걸 실험하는 영상을 봤어요. 자전거에 들어가는 이제 이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누릅니다. 원통형 배터리더라고요. 배터리 이제 프레스 유압기 있죠. 압력기를 누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누르니까 불이 납니다. 파이어. 뭐 완전 불꽃 파티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 거 이제 이제 자전거용 배터리가 긴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도 가로 세로 이렇게 두 번인가 세 번 모양을 위치를 바꿔만 쓰셔야 되거든요.
연기 조금 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오히려 불이 난 이제 배터리도 있었지만 그만큼 불이 안 나고 살짝 연기만 픽 나고 나는 배터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기술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시점이 온다. 그 기업들이 저는 반등이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지금 아까 외국인하고 연기금 수급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2차전지 앞으로 나올 이제 소위 말하는 업황 그리고 뭐 주목해봐야 될 이슈 하반기 중요 포인트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일단 2차전지는 진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요즘에 제가 보면서 저도 2차전지를 좀 좋게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이제 방송하거나 촬영할 때 좀 많이 내려놓고 생각을 하죠. 이제 중립으로 보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지에 가까운 내용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러지? 이게 원한 있나? 전생에 뭐 원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나왔었던 내용이 그 참 자동차 불만하면 2차전지래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제가 이거 기사 한번 보내드릴게요. 포르투갈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형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테슬라.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내연기관차래요.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기차처럼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전기차로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 내연기관차예요? 네, 내연기관이더라고요. 내연기관에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인가 어디서 이제 나왔는데 해외에서 자동차 불난 거 퍼센티지를 봤을 때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렇죠. 네. 그건 미국 보험협회에서도 밝힌 게 있어요. 그 자동차 10만 건당 가장 화재가 많이 나는 건 하이브리드고요. 그 두 번째가 내연기관차, 가장 비율 적은 건 전기차였거든요. 맞아요. 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전기차만 타면 다 불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기사를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해외에서 그런 기사 나오면 그런 건 또 오히려 또 너무 부각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뭐 제가 뭐 전기차 뭐 회사에 뭐 관련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전기차 사시든 말든 나랑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 사시고 그렇죠. 안 사실 분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어쨌든 이제 의견을 드리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이제 예전에 경기 침체설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다들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제가 봐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랑 저는 우리는 IMF를 직격탄으로 얻어맞은 세대잖아요. 근데 IMF 때 어디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백화점에 무슨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저는 소비가 죽지 않으면 절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웅달채빵에서 2% 엄청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안 왔죠. 근데 전 똑같다 생각해요. 2차전지도 제가 예전에 전기차가 처음 이제 독일 차량, 독일 회사 비모에서 i 차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왕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단화라고 이제 뭔가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욕을 하거든요. 뭘 찾아서 욕을 해요. 그 지금 딱 2차전지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불이 많이 나는 거는 내연기관차도 불이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났냐 그런 문제도 문제겠지만 지금은 누가 많이 나냐 이쪽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너무 전기차 타면 다 불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생각을 하니까 네가 많이 나냐 내가 많이 나냐 되게 치사하게 따지고 있는데 일단 차들이 불이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주변에 봤을 때 뭔가 내 차가 저는 아직 제 차에서 불이 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일반적이죠. 그 너무 조금 몇 개 있는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공포감이나 포비아를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지금 해외에서 마찬가지지만 불만 나면은 무조건 이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전기차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건 아니라 봐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야죠. 사람들은 첫 번째 그 기사와 첫 번째 그 헤드라인에 항상 이제 집중을 하지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사를 낼 때 이제 해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명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나서 이제 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나 지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너무 또 이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2차전지를 의존시켜가지고 내가 2차전지면 난 진짜 억울해 죽어버릴 것 같은데.
나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왜 이거를 그러지?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뭐 얻어맞은 거, 네? 얻어맞은 거 지금 다 터는 것도 되게 좋겠다 싶고 오히려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수급이 완전 깨져버려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담고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처음에 한 1, 2년 전에 투자하실 때 2차전지 잘 나갈 때 여러분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아, 난 2차전지는 미래라 생각하고 성장 맞아요. 산업이라 생각하고 4년 5년 투자할 거예요. 맞아요. 그죠? 4년 5년 투자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 반 2년 지났어요. 1년 반 2년 지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저도 주식 투자 올해로 20한 4, 5년 차 되고 뭐 해외 미국 주식도 2007년도 시작했으니까 한 17년 됐죠. 주식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50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좀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시긴 했었어요. 사실은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다가 금리 인하라는 이 엄청난 이벤트가 있고 이에 따라서 좀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하락률이 좀 더 클 뿐인데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요. 마이너스 50이면은 일단 처음에 뭐 하냐면은 어떻게 기사 봐 아니래요. 회사에 전화해봐요. 그리고 실적 봅니다. 이런 걸 봐요. 그래서 매크로로 분석을 하지 절대 마이크로를 보지 않거든요. 차트를 보지 않아요. 차트 제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차트가 제일 쓰레기라 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것보다는 딱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기업을 던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던지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회사가 자기의 주업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포스코리스, LG, SDI 엄청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활을 거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장이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이란 거는 절대로 다 좋을 때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좋을 때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투자 못해. 그래?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끌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거야. 그런 기업이 나중에 딱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이거 나중에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 한국 기업이 K 배터리나 K 전기차 기업들이 압도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되게 좋은 기회라 봅니다. 꼭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은 이슈도 나왔지만 앞으로 또 잘못된 이슈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앞으로 투자할 분이나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랑 그리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보시면 지금 아마 반도체 보셔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반도체 우와 이런 거 없어 막 반도체는 미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전에 2차전지 한참 핫할 때 제가 2차전지 여러분 수익 많이 나셨죠.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했다 제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도체가 확 떴잖아요. 2차전지가 이제 좀 쉬고 있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반도체 하나만 가서는 안 돼요. 2차전지 하나만 가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조선 하나만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개 업종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잘 가줘야 돼요. 근데 저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업종 투자하신 거 맞아요. 우리나라 잘하는 거 투자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만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거라 봐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절대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 종목 한 업종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이게 최고예요. 절대로 한 업종에 예를 들어서 한 3개 업종에 좀 나눠놨을 때 반도체 2차전지가 좀 쉬어도 반도체가 막 치고 올라가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돼요. 그 전체 내 계좌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여러 개 기업이 있겠지만 전체로 플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업종에 집중이 돼 있으면 걔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 근데 걔가 올라가면 난 살 것 같아. 이게 너무 이게 폭이 커져요. 근데 투자는 정말 무난하고 꾸준하고 무덤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전 이미 얻어맞을 거 다 맞았고 정말 다 모든 이슈가 다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나 이런 거 분석보다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시점인데 올라와서 좀 숨 트이고 살 것 같아도 절대로 한 업종에 어떤 업종인데 2차전지뿐만 아니고 조선이든 반도체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절대로 몰빵하지 마십시오. 몰빵 투자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 몰빵 하셔도 돼요. 난 진짜 4, 5년 투자할 거야. 그랬을 때 4, 5년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다가 손실로 들어갔어. 마이너스 40% 됐어. 나 괜찮아. 이렇게 하실 분들 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특히 투자 경력 10년 이하가 되신 분들은 절대로 몰빵 금지. 그래서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근데 더 굉장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맞아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중에 그 어떤 기업 하나도 놀고 있는 기업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분명히 이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내 시간이고 이 인내 시간은 아까 우리 게임주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반도체도 맞아요. 얘기했지만 몇 년은 기본이고 마이너스 30, 40, 50은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참 하기 어려운데 오래 투자해온 사람으로서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김대준 대표님도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고점 회복될 것이다. 근데 시기의 문제지 전고점 회복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각각 LG그룹,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의 전고점 회복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각 LG그룹, 삼성그룹, 뭐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별로 그 회복 정도가 좀 그래도 가장 속도 있게 가장 빠르게 될 그룹은 어느 정도로 보고 그런 그룹들이 대략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뭐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회복돼서 올라오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해 보시는지. 일단 전고점 회복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대장주가 바뀔 수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매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제일 빠르게 반등할 거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매수해주고 있는 저런 주포들 이제 투자금이 큰 사람 이제 큰 주체들이 어디를 매수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태세는 안 좋아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돌아설 때는 좀 빨리 돌아설 거라 봐요. 최근에 LG. 40만 원 회복이 됐거든요. 네. 진짜 이게 거의 1년 만에 회복된 거니까 가장 좀 탄력도는 빠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요 정도 기업들은 확실히 계속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준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속도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그룹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에코프로. 제일 궁금해하시죠. 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동채 회장 나왔잖아요. 나왔나요? 나왔죠. 그래서 이동채 회장도 지금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기사 떴어요. 경영 복귀 해가지고 네. 그 중국 전구체 업체랑 합작 투자 아주 급격하게 그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중국 전기차 업체랑 같이 하겠다는 게 밸류 체인을 완전한 포스코 그룹처럼 수직 계열을 한다는 거니까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옛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뭐 회장이나 대표가 하는 일 뭐 했어요 그러잖아요. 많아요. 엄청나요. 뭐 진짜 막 공장 가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을 믿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CEO의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을 하게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도 빨라질 거고요.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뭐 사실 딴 쪽으로 넘어가면 셀티온도 마찬가지죠. 서정재 회장이 복귀하시고 나서 스피드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돌아오시면은 확실히 주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마음을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도 괜찮은데 에코프로 그룹을 매수하실 때는 이제 공매도 때문에 되게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서 이제 공매도량이 좀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만일 어떤 한 기업이 투자를 걷어들이고 이제 본업을 포기하네? 이러면 제가 욕을 먹어도 비판을 받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런 기업이. 그렇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포스코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호주하고 정말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최근에 탄자니아 광산까지 엄청나게 광산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해서 대표님 얘기하신 다 무너질 때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치킨 게임의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맨날 잘하는 짓이 그건데 삼성전자는 자기들 그쵸. 시장 점유율 뺏기면은 네. 일부러 치킨 게임을 만들어요. 네네. 반도체 막 생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다 죽여놓고 맞아요. 막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말 죽기 전에 막 우리 안 되겠다. 너무 디램 가격 떨어져서 우리 이제 감산해야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디램 가격 꿈쩍도 안 하죠. 네. 그 삼성은 가만히 있게 휘발을 불고 있는 거지. 네네.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네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은 알았어. 우리 이제 뭐 생산 이제 좀 감산 감산 생산 그만할게. 감산 좀 할게. 요 한마디에 딱 올라가죠. 얼마를 감산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맞아요. 그냥 감산하겠다는 얘기가 네, 나와서 맞아요. 반응 딱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딱 지나고 보면은 삼성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그쵸. 나머지 다 밀렸어요. 근데 이게 시장 1등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치킨 게임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확 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중에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 없으면은 아마 이쪽 산업이 안 돌아가는 지경까지 될 거라 봐요, 저는. 저 2차 전지도 약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사실은 그 얘기하신 치킨 게임 끝나면 살아남을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당연히 거기는 상식적으로 거기 그죠? 보조금 안 받으면 뭐 그렇죠. 다 네. 날아갔죠. 뭐 CATL이라고 살아 있겠었어요. 네. 보조금 없이 사실은 몇 개 기업 안 남겠죠, 사실은. 최근에 또 미국이 CATL 그걸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네네. 투자할 수 있고 뭔가 막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주식 환경도 좀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금투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네네.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중국 지금 푸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슨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은 푸시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벌고 오히려 중국은 제재 대상이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 그렇죠. 조선도 돌아왔잖아요. 전 맞아요. 조선 네. 돌아왔다길래 전 너무 반가웠어요. 조선도 결국은 중국이 저가 수주 때려가지고 막 그냥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조선도 돌아왔고 그동안 중국한테 뺏겼던 걸 하나씩 다 들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탈중국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운이 몰리고 있는데 제발 좀 진짜 이상한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얘기하셔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금투세 관련돼서 네. 금투세 직격타 맞는 게 또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파란당이 네. 금투세를 완화하는 요건 중에 하나로 ISA 계좌에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해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가 딱 잘 집었더라고요. 야 그러면 국내 국장 버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딱 그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 그거에 대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의견 내시지만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한경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제 본업은 딴 거기 때문에. 본업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대표님 옛날에 주식 투자할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아니 전 모눈종이 찍던 시대라니까요. 맞아요. 모눈종이 찍어가면서 이제 막 그 차트 같은 거 이제 10분에 1시간에 하나씩 모눈종이 찍어가면서 주식하던 시대고 HTS 있긴 있었지만 그거 진짜 버벅거리고 그 용량 크고 컴퓨터도 별로 없던 일단 시기인데 정보가 우리는. 없어요. 유튜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쵸, 그때 PC통신 하던 네, 시기인데. PC통신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뭐지 전화기선 꽂아가지고 막 이제 쓰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같이 이제 그래도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세대나 그 다음 세대 분들한테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기사에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20대, 30대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친구들이, 20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막 물어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게 지난번 인터배터리를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스콜린스를 갔죠. 네, 딱 갔는데 거기 이사님이셨나 상무님이셨나 어떤 분이 설명하고 계셨고 그 어떤 앞에 어떤 분이 질문을 쫙 하는데 전 뒤에서 듣고 있었죠. 저도 질문하려고. 근데 이분 질문이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분 애널인가? 이 정도면 애널인데?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제가 할 질문을 다 했어요. 질문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뒤돌아서가지고 이름표 있잖아요. 딱 보니까 땡땡 대학교. 아 대학생. 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밝은 미래를. 그때부터 제가 보고 다녔는데 서울대 제가 봤던 게 서울대, 연대, 한양대, 고대, 뭐 숙명여대, 이화대, 부산대, 동아대, 뭐 부산대, 동아대 막 지방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배터리 하나를 보려고 올라왔대요. 친구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동입니다, 진짜. 근데 최근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시가총액 50위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50위, 미국의 50위에 투자하는 퍼센티지 중에 미국의 50% 투자하는 90%가 수익 중인 90%의 인구의 투자자들이 수익 중인데 우리나라는 수익 중인 게 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20, 30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50대 기업에 투자하는 퍼센티지가 3분의 1 반이 안 되고 미국에는 오히려 투자하는 게 압도적인 퍼센티지로 높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다 세대들이 다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못 하겠어요. 왜? 내가 지금 갖다 줘도 난 우리나라 투자 안 해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우리나라 저평가된 거 알아요. 그 친구들도 알아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증권사 들어가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해외로 다 빠진다고요. 해외 ISA 나 그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투자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똑똑한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포스코홀딩스를 파요. 삼성전자를 팝니다. 그 친구들이 주총 가가지고 진짜 대표들이나 그 이사들한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할 우리나라의 미래 너무 밝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저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외 멀리 있는 나라에서 가지도 못하는 그 주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걸 알고 외국인들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금 외국에서는 야 한국 나 돈 갖다 써 막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돈 받아가지고 얘 따라 미국 뿌리고 있다니까 지금. 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금투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보통 나무를 묘목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뿌리까지 같이 가져오죠. 뿌리가 완전히 썩은 묘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고 흙을 덮으면 뿌리는 안 보이겠지. 잘못된 건 안 보이겠지. 근데 그걸 이 나무를 살리려고 좋은 거름을 갖다 때려 부으면 뭐에 뿌리가 썩어 빠졌는데. 전 그래서 지금 금투세는요. 그냥 이 뿌리부터가 썩어 빠졌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가 아니에요. 컨셉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도 지금 빌드업이 전혀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이 수익에 세금을 먹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전 당연히 이거 언젠가 도입이 돼야 돼요. 미국처럼. 미국도 지금 근데 미국은 그런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너무 바보로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금률이 높아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미국 왜 투자해요? 미국도 세금 22%인데 안 해요. 근데 미국은 뭐가 있어요, 대표님?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확 깎아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하면 확 깎아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빌드업이 안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IS에서 와, 내가 진짜 기절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완전 썩어버린 뿌리가 있는 묘목입니다. 이거는 그냥 걷어내고 이걸 버려야 돼요. 아쉽지만 버리고 정말 튼튼한 뿌리가 있는 묘목을 갖다 심어야죠. 맞습니다. 튼튼한 뿌리가 있는 묘목은요 굳이 좋은 비료 안 갖다 줘도 돼요. 가만히 놔둬도 비바람만 맞아도 다 크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의미로 보고, 그리고 이 금투세가 이제 뭐 또 늘렸더라고요, 금액을. 근데 이것도 컨셉을 못 잡으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200명인가요? 네. 그러면 그 200명이 과연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주죠. 그죠? 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님. 군대도 수많은 장병들이 있는데 스타 몇 명 돼요. 그 사람들이 군대를 장악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연말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정말 미치기 직전이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물량만 나와서 회피 물량 때문에 연말 되면은 시장 쭉 올라가다가 훅 밀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에다가 금투세라는 똥을 또 던진 겁니다. 네. 그럼 연말 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 패턴을 아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 안 할 거예요. 연말 되면은 나갈 겁니다. 그럼 연말 되면 항상 우리는 다른 나라는 다 산타 랠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탄 랠리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진짜 아니라 봐요. 금투세는 진짜 이거는 저는 ISA 그거 결정하는 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생각 딱딱 들었어요. 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 바꿔주셔야 된다.
지금 뭐 민주당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 이제 충분히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에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1,400만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은 무슨 생각인 거야? 특정 세력을 옹호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내용에 진짜 사모펀드 내용이 싹 빠졌더라고요. 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욕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똑똑해졌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옛날에 할 때보다 제가 아마 지금 주식 1년 차분이 저 1년 차 때보다 진짜 한 1000배는 똑똑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건 뭐 별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투세는 제가 이거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 봐요. 뻔해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 세트, 시장을 망치는 세트. 우리나라에 그러면 산타렐리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금투세는 폐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나중에 언젠가 도입해야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금융 환경이 되게 탄탄해지고 했을 때 그때 해야죠. 근데 그때는 이제 거래세도 없애야 되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도 싹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뭐 한 20% 세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3년 투자, 5년 투자 아니면 투자 세제 혜택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엄청 줘야죠. 당연하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 법안이에요라고 딱 내놓고 나서 그래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수정이죠. 보완이죠. 근데 지금은 보완이 안 돼요. 보완한다고 내놓은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그럼 뭐 공모주 투자도 못 하거든요. 그럼 뭐 중소형 증권사는 뭐 다 망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증권사나 운용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왔어요.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몰라요. 아무 현실도 모르고 하는 거라서. 그 대표님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ISA 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일단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돈 다 해. 미국은 그냥 다 미국 투자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세요잖아요. 네, 그거부터 문제예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번에 ISA 때 확실히 컨셉 잡았습니다. 원래는 저는 의심했거든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ISA 하는 거 보고 얘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제가 좀 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죠. 그 전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좀 대놓고 그냥 오히려 한국경제TV 가서도 제가 PD님한테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PD님이나 앵커님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금투세가 계속 지금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많이 떠났고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의 2차전지 탑픽 포스코홀딩스는 저랑 워낙 견해가 같으셔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제외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강했던 양극재가 있고 또 뭐 PNT 같은 뭐 수주잔고 2조가 쌓인 장비 회사도 있고 최근에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 같은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그리고 원통용 배터리가 이제 뜰 거라고 나와서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핫 이슈는 이렇게 불 나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주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딱 현재 시점에서 보는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대표님의 탑픽 2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저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거 분명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었으면 제가 뭐 괜찮습니다 할 텐데 조금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는 애매하다. 일단 중립, 그러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게 뭐 매도는 아닙니다. 저는 중립을 두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LG엔솔, LG로 가야죠.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뭐 건식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100% 이게 또 안 돼요. 안 돼요. 반만 걸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이제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이제 그 충북에서 나오는 오창에서 지금 나오는 테슬라 들어가는 겁니다. 다 2170. 다 들어가죠. 배터리 지금 양산 스타트 끊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가 전기차랑 지금 붙어 있긴 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전 답이라 봐요. 뭐라고 했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만큼 가격 못할 거면 접어라. 자기네 회사에 그랬잖아요. LG에너지솔만큼 가격 경쟁력 못 갖출 것 같으면 접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제일 인정하는 게 LG에너지솔이라는 얘기예요. LG에너지솔이라는 얘기죠. LG에너지솔은 사실은 태생만 좀 이뻤어도 제가 태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라고는 하지만 태생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기업이다. 그죠? 물적 분할. 그것만 안 썼어도 내가 진짜 LG에너지솔 거의 뭐 포스콜리스를 같이 투톱 둘 텐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괜한 그런 정의감에 물적 분할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걸 빼고 나면은 저는 LG에너지솔 거의 뭐 포스콜리스면 LG에너지솔 탑이라 봅니다. 함께 LG화학도 괜찮다는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보면 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완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사실은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제 그 기본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이제 완충이 없어요. 맞아요. 완충이 안 되게 해놨거든요.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아예 그죠. 풀충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자꾸 지금 너무 맞아요. 풀충이 돼서 완충이 돼서 그게 뭐 배터리가 폭발했다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휴대폰 썼을 때 배터리 갈아 쓰던 시절에 많이 한 배터리를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로 거쳐오면서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은 완충을 아예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80% 그런 거 기업마다 배터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완충이 돼서 이게 또 너무 오버되면은 또 불이 난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배터리는 완충이 안 됩니다. 완충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기사가 나오는 것들은 저 다 모르고 뭔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뭐 전고체로 언젠가 갈 미래라고 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LFP는 좀 제가 좀 평가 절하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LFP라는 배터리가 처음에 원래 있었죠. 미국에서 원래 라이센스가 있었고 그걸 이제 삼성 SDI가 옛날에 하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 SDI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중국이 쇽 가져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LFP를 띄운 거잖아요. 저렴이로 띄운 거죠. 근데 예전에 삼성이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했었던 배터리고 우리나라는 3원계로 가고 있고 우리 삼성 SDI는 그 다음에 전고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LFP랑 뭐 이거는 뭐 의견 다툼 하셔도 되지만 3원계랑 전고체는 의견 다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니 배터리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한 업종이나 어떤 한 종류가 100% 그 산업을 장악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3원계가 절대로 100% 시장을 장악할 날도 안 와요. 그리고 아무리 전고체가 좋아도 전고체가 100% 그쵸. 시장을 장악할 날 시장 안 옵니다. 전기차 100% 장악 안 와요. 내연계 100% 아니요. 절대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100% 장악하는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사시는 분이랑 전고체 하시는 분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좋으면 둘 다 투자하세요. 저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 이건 딴 얘기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 싸우지 마세요. 네가 좋니 내가 좋니. 그냥 저 같으면 둘 다 살 것 같아요. 매력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다른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 난 1등만 투자해. 얘가 미래야. 얘가 세계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장점이 있으면 두 개 다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봐요. 근데 삼성 SDI 좀 갈 길이 좀 멀어요. 그 삼성 SDI 여러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 오늘은 포스콜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을 물어보시면 저는 LG엔솔과 LG화학까지만 딱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